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로바타 라이브라 룸이라고 하는 가포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로바타 라이브라라고 하는 같은 가포집에서 운영하는 2호점인데요. 1호점은 다찌 형식으로만 되어 있고 여기 2호점은 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호점은 방문해 보진 않았고요. 2호점은 이제 가오픈 기간이라고 연락이 와서 한번 방문해 봤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민감한 시기라 룸이라 안심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날은 차를 갖고 와서 술은 못 마셨고요. 역시나 술은 일본 맥주밖에 없어서 아쉽게도 우롱차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메뉴 주문 전에 나오는 옥수수 타락죽인데요. 이렇게 웰컴 푸드를 주는데 보통 가포집에서는 이렇게 마른 안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DC로 특히 스프 같은 거를 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생소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마른 안주보단 좋아하는 메뉴라 감사히 먹었습니다. 시키려고 해도 한 7, 8천원 정도 하는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첫 방문이기도 하고 가오픈 기간이라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대충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로바타 라이브라라고 하는 것은 가포집인데요. 이 가포집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좀 고급 이자카야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네이버에 치면 뭐 칼과 불로 요리하는 음식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우리나라 한식이 있다면 한정식, 궁중 음식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자카야를 찾는다고 하면 요즘 많이 찾는 업장의 스타일이긴 하죠. 메뉴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집보다는 술집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식사를 하기 어려운 메뉴 구성은 아닌데요. 뭐 사시미, 그리고 전체 요리를 보면 간단한 튀김류, 그리고 국물 요리, 그리고 구이 같은 경우는 아까 첫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숯불로 직접 굽고요. 재료도 조금 코스트가 있는 고급 생선 위주로 구워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처럼 요리를 직업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음식들 잘 아시는 분들은 메뉴판을 보시고 어떤 음식인지 잘 알 수 있겠지만 훈연사바 보우주시 이런 음식들은 설명이 써있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옆에 한글로 어떤 음식인지 좀 설명이 돼 있으면 일일이 직원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을 텐데 그런 거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술 종류도 아사히 생맥주 말고는 좀 진입장벽이 높은 사케나 위스키, 샴페인 이런 종류였고 그마저도 일품진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대체할 만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 부분은 참고하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룸은 2인석이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실내용 공기청정기 그리고 데톨 손세정제 이렇게 간단히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조광기로 조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음악 볼륨으로 음악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희가 시킨 첫 번째 메뉴가 나왔는데요. 블랙 트러플과 크림 고로케인데 직접 트러플을 갖고 와서 갈아 주시더라고요. 세 피스 나온 이 구성이 27,000원인데 하나당 9,000원이죠. 조금 비싼 가격이긴 한데 트러플 뿌려주니까 조금 돈 아깝다는 생각은 좀 덜 했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지만 트러플 색깔이 조금 밝죠. 보통은 저거보다 좀 어두운 색깔인데 그래서인지 요날은 트러플 풍미가 좀 약했어요. 흔히 접할 수 있는 트러플이 내는 향보다는 조금 더 순하고 그러면서도 좀 진한 게 트러플 생트러플의 특징인데 요날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게 색깔이 좀 약해서 그런 건지 요날 제공된 트러플 버섯이 보관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건지 생각보다는 향이 좀 덜 진했어요. 크림 고로케는 제가 레시피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안에 감자하고 새우 그리고 크림이 들어갔겠죠. 그걸 조합해가지고
마른 빵가루 발라서 튀긴 건데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크리미합니다. 그러면서도 느끼하지 않은 게 요 디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첫 스타터로 시키기에는 부담이 없지만 3피스 구성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사실 단둘이 방문하거나 뭐 커플로 방문하는 경우가 빈도수는 좀 더 높다고 보는데 3개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 3피스에 트러플 슬라이스까지 구성된 제품이 27,000원이라 1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솔직히 트러플 너무 조금 주는 느낌이라서 1인으로 구성하기에는 조금 업장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불만 말고는 크게 지적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요. 이 크리미하다는 느낌이 단순 크림의 풍미뿐만 아니라 이 메시드 포테이토, 뭔가 기름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좀 더 친숙하게 다가왔어요. 새우도 알새우가 들어있어서 씹히는 맛도 있고 밸런스가 아주 좋은 디쉬였습니다. 따로 이렇게 찍어봤는데 함께 먹어도 트러플 풍미가 좀 약했는데 요날만 그런 건지 다음 재방문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5만원이 졸라 비싸다. 와사비는 튜브 와사비인 것 같고, 그래도 입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래도 고급 쓰는 거지. 생와사비가 쓰는 건 아니지만 이 금태는 서버분이 굉장히 추천을 해주셔서 주문을 했던 메뉴인데 사실 좀 실망을 했습니다. 추천하면서 하셨던 말씀은 염장하고 하루 정도 건조 과정을 거쳐서 반건조 상태로 구워서 판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양날의 검인 게 로바타라이브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금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금태를 먹는 사람들, 금태를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식감, 뭔가 맛 이런 거랑은 조금 상반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을의 금태를 먹게 되면 좀 부드러운 식감? 굳이 씹지 않아도 입에서 녹는 식감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씹다 보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의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태가 사실 조금 불만이었는데 갑자기 서비스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시미 구성 가격까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네. 저희 이쪽부터 참치 등살이고요. 흰탄수로 도미 뱃살, 이쪽 광어 올려드렸고요. 푸른 생선으로 볏집에 훈연한 삼치, 이쪽은 심아지라고 흑점 줄전갱이 올려드렸고요. 이건 갑오징어, 피문어, 그리고 찜전복, 이쪽 가리비 올려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금태를 추천해주신 매니저님께서 어떠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사항을 살짝 말씀드렸는데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또 첫 방문이라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더라고요. 절대 노리고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금태로 돌아갔는데요. 이게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서 사시미는 살짝 치워두고 금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태가 반건조 상태로 서브되기 때문에 평소 먹던 금태랑은 다르게 좀 부드러운 식감보다는 쫄깃쫄깃하고 조금 씹는 맛이 좀 있었고요. 금태 특유의 육향을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 진한 생선 맛? 비린 맛은 아닌데 생선 특유의 향이 좀 셌습니다. 그게 불만이라기보다는 을의 금태를 먹었을 때 기대했던 식감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조금 독특하긴 했는데 실망스러웠어요. 7,000원어치 7,000원어치 먹으면서도 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죠. 5만원짜리 디시라 그런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도 좀 컸습니다. 다음에 가면 안 시켜야지 뭐. 그 찌개 그 간장에 안전이가 되게 이쁘다 색깔이. 간장에 넣었을 때 저렇게 검붉은. 이게 서비스로 주신 거라서 기존 주문하시던 사시미 세트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퀄리티는 같겠지만 구성이라든지 뭐 양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포집이 그런 건지 대부분요 사시미 특히 관자에는 소금 후추 간하고 트러플을 뿌려 나오는 게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그걸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요리사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다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손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죠. 참깨 제가 많은 잘 가포집이나 먹는 이자카야를 간 건 참깨 아니지만 참기름 대부분의 강한 참기름 사시미 구성에서는 관자에는 꼭 저렇게 근데 또 서브가 되더라고요. 그 시중에 파는 트러플 오일이 진짜 트러플이 들어간 게 거의 없거든. 들어가도 진짜 조금 막 그 꼬다리 좀 들어가는 거지. 트러플 향이 나는 화학 입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첨가한 거잖아. 좀 과하지. 맛있어 광어. 사시미는 이런 사시미는 그 스시야 못지 않게 훌륭한 것 같아요. 물론 스시야에서 먹는 사시미 피스만큼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약 없이 워킹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시미 세트 중에는 이런 가포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접근하기도 쉽고 뭐 구성도 알차고 다만 횟집에서 먹는 회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다는 단점? 그거 제외하고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스미레에서 먹었던 초밥이 난 제일 맛있었어. 맞아 맞아. 코우지보다도. 근데 이게 갑오징어가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뭔가 입 점막안에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좀 겉돌면서 석석거리는 그런 느낌만 있지. 그래 다른 것도 훌륭하고 뭐. 아니 광어 맛있었어. 도미? 훈제 삼치 맛있어? 나는 맛있어. 근데 그 훈연한 맛이 좀 강하긴 하긴 하네. 존슨빌 소세지. 약간 그치. 강하긴 해. 이게 그건데 주무이 전갱이. 전갱이라고 그랬어 그때. 시마아지. 아지가 전갱, 시마가 주무이.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생선이잖아. 맛있네. 아까도 엄청 연하다. 맛없어? 몰라. 맛있다. 예, 이건 저희가 마지막에 시킨 감자 사라다와 사바 후라이라는 메뉴였는데 조금 비려요. 그리고 역시나 고등어는 굽거나 조림으로 먹어야 맛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하듯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직 가오폰 기간이니까 점점 더 나아지겠죠? 자, 로바타 라이브라 룸 총평입니다. 오늘 저희가 갔던 곳은 2호점 가오폰 기간 중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응대나 뭐 서비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뭐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기존 매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매끄럼 없었는데 GC에 있어서는 아직 좀 변경된 주방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모든 음식을 다 맛있게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했어요. 다만 가오픈이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는 곳 자체가 음식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바타 라이브라 룸은 음식 외적인 부분이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DC 맛있는 데야 워낙 많기도 하고 가포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뭐 창업하셔서 요즘 가포집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시피가 많이 돌고 DC의 퀄리티도 많이 상향 평준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바타 라이브라 룸에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업장의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직원분들의 서비스를 중점으로 음악 볼륨기라든지 조광기라든지 룸 안에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미니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 이런 것도 나름 훌륭한 배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가포 요리를 처음 즐기시거나 일식 자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메뉴판 자체가 좀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야? 라고 설명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주류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좁다고 느껴졌습니다.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려고 해도 아사히밖에 없었던 점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소주를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케 이외에는 일본 소주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매장 컨셉에 맞춰서 일반 소주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일품진로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아주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노제팬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사히 맥주라든지 일본 주류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재방문 사연이 있고요. 가오픈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방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